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은 여태까지 국내에서의 일만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 오늘은 해외 관련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충격 방지 시스템 작동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동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갔네요, 벌써.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동네꼬마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충격 방지 시스템을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돌비님은 나날이 부담을 세게 주십니다.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그래도 동네꼬마님이 오늘 처음으로 해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나라만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또 생각을 해봐요. 이태리,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 이탈리아. 네네. 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공포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게 된 거는 좀 있으면은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로 여행을 이제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이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즐겁게 다녀오시라고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즐겁게요? 예. 조심하라고. 그럼요. 예. 반어법. 이야기는 두 개예요. 이야기는 두 개고, 이야기 하나는 굉장히 짧은 거고, 하나는 메인 이야기인데, 짧은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 이제 본 이야기는 좀 긴데, 두 개 다 이태리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같이 드려볼게요. 예. 먼저 짧은 얘기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2007년도에요. 군대를 마치고 제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됐었어요. 그때가 7월 달에 유럽으로 떠났는데 친구랑 둘이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갈지 미리 계획을 다 세웠고 유레일 패스도 끊었고 이제 비행기 티켓, 호텔까지도 일정 다 준비를 해서 떠났거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로 먼저 들어가서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넘어갔을 때는 유럽에 들어간 지 그래도 20일 정도가 지난 후였어요. 20일 정도가 지난 후에 들어가니까 저도 유럽이란 나라에 적응을 어느 정도 했고 마음도 이제 많이 해이해진 상태였고 처음엔 좀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태리 로마에 들어갔는데 기차를 타고 로마에 가면은 테르미니역이라고 그 역에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미리 잡아둔 호텔이 역 바로 옆에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4박 일정을 잡고 로마를 들어갔었는데 둘째 날까지도 정말 재밌게 관광을 했고 그 다음날 셋째 날은 이제 그 바티칸 시국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이드 투어를 할 수 있게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였고 근데 둘째 날 제가 일정을 마치고 저녁 한 8시 정도 됐을까요? 호텔에서 친구랑 둘이 얘기를 하고 놀고 있었어요. 몸도 약간은 피곤했는데 그래도 괜찮았고 근데 그날은 그냥 좀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가서 야경이나 좀 찍고 놀다 오자. 콜로세움이랑 좀 보고 오자. 그랬더니 친구가 피곤하다고 나는 오늘 그냥 자고 싶다 얘기를 하길래 그러지 말고 나가자 얘기를 했더니 갈 거면 너 혼자 갔다 와. 그리고 그냥 들어 눕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넌 자라. 그럼 나 나갔다 올 테니까 문 두들기면은 자고 있다가도 바로 문 좀 열어줘 얘기를 하고 제가 9시 반 정도에 호텔에서 나갔어요. 해가 좀 늦게 져요, 그나라도. 그래서 나가가지고 혼자 콜로세움이랑 낮에 봤던 거를 밤에 보면은 또 조명이 돼 있으니까 사뭇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혼자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는데 제가 유럽에 들어가 느낀 게 있었어요. 되게 특이한 게 한국하고 다른 게 해가 떨어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가게 문을 되게 빨리 닫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되게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저도 정신이 팔려가지고 좀 보다 보니까 근처에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야겠다 하고 손목시계 시간을 봤는데 와 12시가 넘었더라고 시간이. 그래서 정신 팔려고 진짜 늦게까지 있었구나 하고 테르미니역 쪽으로 막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해 떠 있을 때 몰랐는데 해가 지니까 때리미니 역앞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 차도 주차할 수 있는 큰 광장 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예. 근데 낮에는 몰랐는데 밤에 거기를 제가 가로질러 가야 됐었거든요. 딱 보니까 불황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역 앞에. 그래서 노숙자? 이게 노숙자인지 집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옷이 예. 완전히 노숙자 같진 않았는데 여기를 가로질러 가기엔 좀 무서워가지고 그 직사각형 모양을 뺑 돌아서 호텔로 가야겠다 하고 옆을 지나가는데 노숙자라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그분이 저한테 니하오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중국인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유럽 여행하면서 기차 타고 다니면서 중국하고 일본은 알아도 한국을 모르는 케이스는 정말 많아요.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또 약간 중국 사람 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인사는 좀 하기 겁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빠른 걸음으로 막 지나쳤어요. 그랬더니 악수 한번 하자고 손을 막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를 하고 갔더니 아리가또 하면서 아는 일본말을 막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걷는데 3명 정도가 제 걸음걸이에 맞춰서 뒤에서 오고 있었거든요. 악수하자고 하면서. 그래서 노 땡큐 노 땡큐 하면서 I'm Korea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오, 아네. 그래서 예. 근데 악수를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뛰었어요. 그냥 막 뛰었더니 이 사람들도 제 뛰는 속도에 맞춰서 막 쫓아오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미친 듯이 도망을 갔더니 뒤에서 깔깔깔깔깔 우는 소리가 나면서 지들끼리 막 웃더라고요. 그냥 뛰다 말고. 그래서 미친 듯이 돌아가지고 호텔에 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호텔도 치안 때문에 저녁에 그 시간에 메인 문을 잠궈 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문을 막 두들기고 옆에 초인종 있길래 그거 눌렀더니 지배인이 나와서 열어줘서 들어가서 이제 마음 가라앉히고 자고 다음날 바티칸 시국 투어를 하려고 가서 사람들 기다리는 시간에 담배 피면서 이제 가이드 해주신 분한테 어저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 혼자 그렇게 다니시는 건 특히 때리민역 근처는 조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악수를 했으면 손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쪽 불황자들 모여 있는데 끌려서 이제 들어갈 거래요. 그러면은 운이 좋으면 갖고 있는 거 다 털리고 나오는 거고 정말 운이 없으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소름 돋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 이야기를 제가 누구한테 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중고차를 판매를 하는 중고차 대표가 제 동갑내기 친구예요. 예. 제가 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 친구가 야 네가 겪은 거는 이건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이 겪은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의 메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07년도에 유럽을 들어갔었고 이 친구는 06년도에 들어갔었어요. 유럽을. 이 친구도 군대를 전역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유럽 여행을 떠난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해병대를 나왔어요. 해병대를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그래도 군생활 잘 마쳤으니까 배낭여행을 한번 갔다 올 테면 와라.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게 유럽이었고 이 친구는 여행사를 통해서 나라 간 이동만 도와주는 이런 배낭여행 패키지가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해서 갔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간 나라가 이태리였대요. 이탈리아. 이제 떠나서 갔는데 친구하고 둘이 갔대. 보통은 둘이 많이 가거든요. 무서우니까. 이제 그 나라 들어가서 보는데 아마 유럽을 가신 분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처음 유럽을 들어가면 그냥 멀쩡한 길인데 사진을 찍고 있게 돼요. 사람이 너무 이국적이고 이뻐서. 근데 이런 유럽 뽕에 한참 취해 있을 두 번째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굳이 단점이라면 한식을 좀 고집을 하는 친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녁 한 대여섯 시쯤 만약에 그쪽 사무실로 놀러 가서 피자나 한 판 먹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진짜로 양식을 먹질 않아요. 그냥 오로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친구인데 이런 친구가 유럽을 들어갔으니 얼마나 한식이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한 6시 정도 다 돼가지고 야 한식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넌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식 타령이냐 하면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야 한식 그래 먹자고 나 진짜 안 돼 나 맥도날드 치즈버거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구글맵 키고 하면은 걸어가는 길도 다 알려주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우리 가이드북 하나 들고 지도 하나 펴고 돌아다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가이드북을 피고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길에 서가지고 한인식당 위치들이 몇 개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찍어서 뚜벅뚜벅뚜벅 걸어갔대요, 지도를 보면서. 한참 걸어가는데 이 관광지 중심 쪽은 그래도 지도에 축척이 잘 맞는데 이쪽을 벗어나면 축척이 좀 안 맞는지 지도상에는 이렇게까지 안 멀었는데 걸어서 가니까 정말 멀더래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걸어서 한인식당까지 간 거예요. 한인식당에 도착했더니 저녁 7시쯤 됐더래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장사하시냐고 했더니 장사한다고 해서 김치찌개에다 공깃밥 3그릇을 진짜 눈도 안 깜빡이고 그냥 꿀떡 삼켜버렸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치찌개를 먹으니까 사람이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하고 밥을 먹고 나오니까 시간이 8시가 좀 못 됐는데 그때까지도 해는 안 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 조금만 구경을 좀 하자. 그래서 친구랑 둘이 약간 되게 사이드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 근방을 쭉 본 거예요. 친구랑 둘이. 이 나라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살고 이런 게 되게 궁금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해는 넘어가고 마침 맥주랑 커피랑 이렇게 테라스에서 파는 이런 노점 카페 같은 게 보여가지고 또 둘이 피리 꽂혀갖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맥주를 좀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맥주를 좀 먹고 나오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됐더래요. 그래서 사람들도 좀 별로 안 다니고 들어가자. 그래서 가는데 이 친구가 삘이 받은 거예요. 거기서. 야, 조금만 더 보다 가자. 진짜로 우리가 여기를 구경을 하다 보면은 진짜 책에도 안 나와 있는 멋진 곳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친구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근데 같이 간 친구는 야, 나 발에 물집 잡혔다고, 나 죽겠다고, 들어가서 좀 쉬자. 너는 지치지도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마요. 여기까지 와서 왜 그냐? 또 둘이서 티격태격 하다가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친구는 호텔로 가기로 했고 이 중고차는 친구를 똘비라고 해볼게요. 이 똘비는 조금 더 관광을 하고 들어가려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이 별로 없는 이 밤거리를 사진으로도 찍고 이렇게 보면서 다니는데 너무 멋있더래요. 근데 이미 지도에 나오는 경계선 바깥으로 나간 상황이었대요, 그때. 그래서 본인이 걸어온 길은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쭉 보면서 한참 더 보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 갑자기 사람이 싹 사라지거든요. 가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아까 올 때는 분명히 뭐 불도 켜져 있고 장사를 하던 가게들이 이제 불을 끄고 문을 닫고 하니까 길이 되게 낯설게 느껴졌대요. 돌아가는 길이. 예.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가다 보니까 모르겠더래요, 길을. 길을 졸지에 잃은 거예요. 이 친구도 테르미니역 근처에다 호텔을 잡았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만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물어봐야겠다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흑인 3-4명이 모여서 담배 피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물어보긴 겁나고 좀 근다고 또 다른 쪽 걸어가다 사람이 있는데 이태리 사람들 특유의 생김새가 있거든요. 물어보려고 하는데 왠지 범죄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안 물어보고 또 그냥 하염없이 혼자 걷는데 혼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물어봐야겠다. 근데 마침 혼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excuse me 하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 일은 겪어봤는데 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을 조금만 벗어나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지 모르겠는데 1, 2, 3, 4도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도 이건 겪었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짤막한 영어로라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때르미니 얘기를 해도 그냥 어깨만 들썩여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난감하다. 그러고 또 하염없이 그냥 걷고 있는데 본인의 감각을 믿으면서 승용차 한 대가 옆에 쓰더래요. 창문을 딱 내리더니 어느 나라에서 왔냐 영어로 묻더래요.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 코리아에 대답을 하니까 한국말로 한국분이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분이세요? 얘기를 했더니 딱 봐도 지금 관광객이신 것 같은데 이쪽 지역에는 왜 계신 거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혼자 사진 찍으면서 쭉 걸어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밤에 혼자 이런 지역에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고. 그 호텔을 어디 잡으셨냐고 그때 테르미니역 근처에 잡았다 했더니 내가 조금 돌아가긴 하는데 내가 그러면은 내려줄 테니까 차에 타라고 이렇게 선뜻 선심을 써드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옥에서 천사를 만난 느낌이었대요. 와, 살았다 하고 차를 탔대요.
그 운전을 쭉 하면서 뭐 골목골목으로 쭉 가는데 한국 어느 지역에서 사냐, 뭐 그래서 해병대도 갔다 오고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나누면서 혼자 왔냐, 배낭여행이냐, 이게 쭉 뭐 간단한 것들을 묻더래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니까 쭉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좀 으슥한 골목 쪽에 차를 잠깐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아, 여기 그 내가 머무는 곳인데, 그러니까 내 아파트먼트인데 잠깐 올라가서 나 물건 하나만 가지고 내려올 테니까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시동 끄고 차 키를 빼고 올라가더래요. 그 건물을. 그래서 이제 그런갑다 하고 본인도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이제 등받이에 딱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감고 있었대요. 눈을 감고 이렇게 조금 있는데 문을 벌컥 열더래요. 이 조수석 문을. 한 네. 5분을 넘게 그러고 있었는데 문을 딱 열더래요. 그래서 눈을 딱 떠가지고 쳐다봤더니 똘비 씨, 나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다고 똘비 씨 길도 모르는데 내가 보낼 수는 없고 우리 아래층 사는 친구인데 참 애가 좋다고 내가 얘기는 해놨으니까 이 친구 차 타면은 때르미역 옆에 내려줄 테니까 잘 들어가고 즐겁게 관광하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신경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이태리 친구 차를 타려고 이동을 했대요. 한 15m 정도 앞에 보니까는 벤 차량이 하나가 있더래요. 우리 일할 때 주로 쓰는 스타렉스 같은 차량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대 솔라티하고 좀 더 가까운 차량이죠. 이제 조수석에 타려고 문을 열었더니 일하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득 실려 있어가지고 조수석에는 탈 자리가 없었고 뒤에 문을 열었더니 1열만 의자가 있고 뒷공간은 전부 다 짐들이 잔뜩 실려 있더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짐을 한쪽으로 밀어주고 여기 앉으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 앉았대요. 앉았더니 시트 벨트 하면서 이제 이 벨트 매라고 확실히 유럽은 다르구나 안전 이런 게. 그래갖고 벨트를 맸대요. 그랬더니 손수 들어와가지고 벨트를 더 짱짱하게 딱 잡아 당겨 주더래요. 우리 고속버스 같은 거 타면 허리에 매는 벨트 있잖아요. 그 벨트더래요. 그래서 그거 딱 매고 앞을 봤는데 그 운전석 쪽하고 이제 뒤에 벤이니까 적재함 쪽하고는 쇠로 된 격벽이 설치가 돼 있었고 격벽에는 우리 손바닥 2개 붙여놓을 만한 높이로 해가지고 작은 창문 같은 게 하나 뚫려 있더래요. 리무진 같은 거 타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 나라는 원래 뒤에는 사람이 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쪽 문을 닫고 이 이태리 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운전석에 딱 올라타가지고 그 쬐깐한 쪽문을 탁 철문을 닫았는데 벤이다 보니까 옆에 창문이 막혀 있거든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무섭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그래갖고 excuse me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그냥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더래요, 차를. 여기서 차 타고 때르비니역까지 아까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있어 보자 하고 차에 앉아 있었는데 뭐 좌회전 우회전 막 덜컹덜컹 하면서 막 가더래요. 손목시계를 봤는데 15분이면 도착을 해야 되는데 30분을 넘게 이동을 하고 있더래요. 예. 이제 이건 좀 아닌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든지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벨트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숨을 내쉬면 사람이 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들어간 만큼 벨트가 조금 더 당겨진대요, 자동으로. 예. 그리고 다시 숨을 쉬어서 벨트가 당겨지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앞으로 다시 나와주는 게 아니고 한 번 당겨지면 거기서 이건 끝이에요. 더 안 풀어지는 이런 구조더래요. 우와.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미 벨트는 나를 의자하고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더래요. 이게 엉덩이도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꽉 조이고 있었대요, 벨트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벨트를 끌으려고 막 시도를 하는데 벨트가 안 끌려지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했는데도 한 40분 정도를 달려가지고 차를 딱 세우고 시동을 끄더래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데 하는데 옆에 문이 드르륵 하면서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운전을 했던 분이 서 있고 그 뒤로 남자분이 2분이 더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확실히 스케일이 다른 게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총을 들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딱 촉이 오더래요. 나 잘못됐구나. 이건 완전 잘못됐구나. 근데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적재함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키를 옆에 넣어서 돌리니까 벨트가 풀어지더래요. 네. 그래서 벨트를 딱 풀더니 나오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걸어서 나갔대요. 그랬더니 한 명은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아무리 해병대를 나왔어도 뭐 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든대요. 딱 그 앞에 서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더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럽 같은 데 갈 때 우리 복대 차고 가거든요. 그 안에 여권도 넣고 예. 돈도 좀 넣어서 이렇게 소매치기 안 당하려고. 몸을 싹 센터를 쳐가지고 손목 시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다 뺏어서 한쪽에 놓고 본인을 밀면서 가는데 이 차를 어디다 세운 거였냐면은 창고 안에다 넣어서 차를 세웠대요. 예. 그 창고에서 본인을 뒤에서 밀어서 앞으로 걸어갔더니 창고 안쪽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방이 쭉 있더래요. 그리고 가운데는 나무로 된 격벽이 높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맞은편이 안 보이게 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예. 왼쪽 두 번째 방에 자기를 넣더래요. 근데 방 크기는 그 우리 TV 같은 거에서 보면은 고시원 쪽방 있잖아요. 그 사이즈만한 굉장히 작은 방이었고 방 뒤편에 변기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 그런 구조래요. 거기다 본인을 넣었는데 사람 가슴 높이까지 되는 두꺼운 나무로 된 문이고 가슴 위 높이부터는 철창으로 된 걸로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구조여가지고 서서 보면은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고 누워있으면 안에서 밖을 볼 수 없고 그렇게 되어 있대요. 와. 거기다 본인을 넣고 문을 딱 닫는데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대요. 그 순간. 아, 이거 꿈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아, 내가 꿈꾸고 있구나. 이거 꿈이야 꿈. 아, 이거 말이 안 돼.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근데 이 생각도 잠시고 현실인 직시가 된대요. 한 30분도 안 걸린대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만. 내 친구는 내가 지금 돌아다닐 줄 알 것이고 내일 아침에 내가 못 들어온 걸 알아도 내 친구는 어디 가서 도대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지? 내 친구가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이탈리아 경찰들이 날 찾으러 올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아, 여긴 한국이 아니지.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혼자 나갔을까? 내가 미쳤지. 그러는데 방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쪽 방에서 막 방을 발로 차는 소리도 들리고 또 어떤 쪽 방은 여자분이 굉장히 막 서글프게 우는 소리도 들리고 또 어떤 방에서는 여자분이 이 영어도 아니어갖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알겠더래요. 그냥 예. 아, 기도하고 있구나 지금. 여기는 정상적인 곳이 아니구나.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난 거예요, 저녁이. 예. 근데 여기는 창문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방에 물병을 하나 넣어주더래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고 하니까 목도 많이 말랐고 물병을 주길 일단 물을 막 마셨대요. 물을 막 마시는데 밥은 안 주더래요. 배고픈 생각은 크게 안 들었대요, 그때는. 일단 물은 좀 마시면서 있는데 반나절 정도 지났다고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뒤에 있는 변기에 가가지고 진짜로 설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설사를 하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다시 물을 먹는데 설사가 점점 심해지더래요. 그리고 밥은 안 주는데 이 친구가 이게 며칠 반복되면 느낀 게 있대요. 아, 이 물에 설사약 타져 있구나. 예.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설사가 심해지는데 또 이 물을 안 마실 수가 없더래요. 몸에서 자꾸 수분은 빠져나가니까 설사로. 살찐. 밥은 안 주고. 어이구. 탈수가 오더래요, 심하게. 누워있는데 일어날 힘조차 없더래요. 아, 완전 반시체처럼 그냥 사람이 누워있게 된대요, 그냥. 아, 얘네들이 사람을 뭐 나쁜 약을 먹여서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설사약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걸 그때 알았대요. 와. 그렇게 누워있는데 이 친구가 느꼈을 때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3일 반나절 이상이 지났을 때 물이 와서 저 설사약 들은 물 잔뜩 마시고 죽자 그냥. 차라리 내가 몹쓸 꼴을 당하지 말고 죽자. 그래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물에서 짠맛이 나더래요. 소금을 좀 타서 이제 물을 넣어주더래요. 예. 그래서 죽이지는 않을 건가 보다. 그걸 먹으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설사가 그래도 조금씩 잦아드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공복감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때부터. 진짜 사람이 배가 고프다는 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그 친구가 그때 알았대요. 네. 해병대 지옥주에서 그 힘든 훈련을 받을 때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진짜 배가 고픈 게 이렇게 고통이구나 느끼면서 물 마시면서 배를 막 부여잡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문이 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본인 방은 아니고. 예.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어서서 본인 철창을 잡고 이렇게 고개를 위로 보고 이렇게 봤더니 본인 쪽 라인 저 뒤쪽에서 어떤 여성분을 끌고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더래요. 여성분을 끌고 지나가는데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거의 실오라기조차 없는 상태로 그분을 데리고 지나가더래요. 앞으로 지나가는데 본인 방이 이제 일단은 앞쪽에서 두 번째여서 대각선 옆쪽으로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창고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차 한 대가 들어와 있더래요. 그 여성분을 그 차에다가 밀어서 태우더래요. 그리고 캐쉬를 건네주더래요. 그 자리에서 서로 정산하는 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산을 하고 그 차는 그 창고에서 나가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사람을 데려다가 파는 곳이구나 그때 느꼈대요. 똘비가.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 같은 남자를 잡아다가 어디 뭐 잡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이 똘비가 느끼기에 이틀 정도가 더 지난 후에 드디어 본인 방문이 열리더래요. 본인 방문이 열리고 나오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갔대요. 일단 나가서 진짜로 터벅터벅 걸어서 갔더니 조금 오래된 밴 같은 게 하나가 있고 딱 보니까 알겠더래요.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 2명이고 밴을 타고 온 사람이 3명이구나 이게 딱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밴 옆문을 열고 본인을 타라고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더래요. 그냥 네 발로 타라고. 밴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눈에 들어오더래요. 밴이 이 입구를 따라서 이 창고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입구가 밴 뒤쪽으로 바로 붙어 있는데 문이 좀 열려 있는 게 보이더래요. 이게 차가 들어올까 문 사이즈가 큰데 좌우로 이렇게 밀리면서 열리는 그런 구조의 문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이 살짝 열려 있네. 근다고 한들 지금 내 몸 상태로 어차피 도망도 못 가고 답이 없더래요. 그냥 왜 얘네들이 나를 속박 안 하는지 알겠더래요. 그냥 그래서 차에 올라타려고 차 쪽으로 거의 다 걸어왔는데 이 본네트 옆쪽으로 본인 시야가 안 닿는 쪽에서 큰 소리가 좀 나더래요. 뭐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랬더니 본인 옆에 한 명이 본인을 데려가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쪽에 있었는데 본인 옆에 있던 사람도 글로 가더래요. 그냥 타라고 하고. 잠깐만, 혹시 항상 이 뒷문은 잠그고 이 일을 처리를 하는데 지금 얘네가 방심해서 열어놓은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느낌상 뭔가 돈 계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이게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좀 격해져서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진짜로 소리가 안 나게 살금살금 나가서 문 밖으로 싹 나갔대요. 문 밖으로 싹 나갔더니 본인은 낫인 줄 알았는데 한밤중이더래요. 일단 여기서 내가 바로 뛰면은 소리가 들릴 거니까 최대한 작은 거리는 진짜 발소리 죽여서 가고 어느 정도 가서는 뛰자.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대단하대요. 몸에서 힘이 이렇게 쫙쫙 나와 주더래요. 그 순간에.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막 뛰는데 일단은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로 나오니까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어두우니까. 눈을 막 적응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 친구 눈에 들어온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뭐였냐면은 이 창고가 내가 있던 창고 하나가 아니고 창고가 그 옆으로 4개가 더 있더래요. 그러니까 총 창고가 5개가 있더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대체 이 안에 들어가 있나 싶더래요. 이게 뒤를 돌아보면서 보는데. 그래서 일단 창고 쪽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가고 눈을 빨리 어둠에 적응시키려고 군대에서 배운 거는 머릿속으로 온갖 걸 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이 몸 상태로 내가 뛰어서 도망갈 수 있다고는 판단이 안 서더래요. 그래서 주변을 어느 정도 눈이 살짝 적응이 됐을 때 막 스캔을 해봤더니 오른쪽은 되게 얕은 산이 돼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몸 상태가 정상이면 탄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10분이 안 걸릴 것 같이 느껴지는 산이 하나 있고 왼쪽으로는 되게 낮은 구릉이 하나 있었대요. 산 쪽을 보는데 한국 산은 나무가 이렇게 좀 많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봤던 산은 좀 약간 돌산이고 나무가 별로 없는 그런 구조래요. 그러니까 숨을 공간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막 굴리는데 사람 허벅지만큼 올라올 높이에 돌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나져 있고 그 사이사이 수풀이 풀들이 나져 있는 공간들이 군데군데 보이더래요. 그래서 모험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쟤네들이 내가 지금 도망간 거 아는 거는 진짜로 바로일 거고 일단은 가서 숨자. 지금 뭐 말은 길었지만 이 친구가 나와서 숨자라고 이 판단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지금. 그래서 그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몸을 완전히 이렇게 비벼서 바위 틈 사이로 넣고 그래서 수풀이 이제 자기를 덮어주니까 이게 난 최선이다 이 생각을 했대요. 일단은 은폐를 해야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몸을 비비면서 넣고 있는데 창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드르륵 하면서. 예. 아, 그치, 바로 알지. 모를 수가 없지. 그리고 차 시동을 딱 걸더니 차 한 대가 천천히 출발을 하고 그 뒤로 남성 3명이 랜턴을 들고 걸으면서 오더래요. 차는 약간 빠르게 본인 앞을 지나갔고 남성 3명이 빠른 걸음으로 좌우를 막 비치면서 가는데 랜턴이 자기가 있는 숲을 쪽을 딱 비치는데 진짜 내 심장 소리가 저 사람한테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장이 뛰더래요. 벌컥벌컥벌컥 하고. 제발 보지 마, 제발 보지 마.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 친구가 무교였거든요, 그때는. 예. 기도를 했대요. 신이시여, 제발 있다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 진짜 살고 싶어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대요, 혼자. 그랬더니 본인 앞으로 랜턴이 왔다 갔다 하더니 지나가더래요. 진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심장은 뛰고 막 그러는데 지나가고 불빛이 한참 좀 멀어졌을 때 일어나서 산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똘비가. 왜냐면은 군대에서 뭐 배웠던 게 생각이 났대요. 일단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높은 지대에서 내려다 보면서 다음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산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내려다 보는데 불빛이 멀어져가지고 이제 안 보이더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산 위쪽 바위 쪽에다 몸을 숨기고 손에는 짱돌을 큰 걸 하나 쥐고 오면은 어떻게든 내가 총을 맞을지언정 싸우자. 그게 낫겠다. 그리고 동틀 때까지 기다리고 해가 뜨면은 주변 경관이 다 보일 테니 그때 다음 계획을 수립을 하자. 이 생각을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 이때가 시간이 늦었는데 진짜 얼마 안 지났는데 동이 터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하늘이 날 돕고 있다. 동이 트고 보이니까 주변을 쭉 보는데 높은 데서 보니까 가장 가까운 큰 찻길도 한참 멀리 보이더래요. 그리고 360도를 쭉 둘러봤더니 특정 방향으로는 도시가 크게 보이더래요. 아, 저기가 내가 있었던 로마 도심인가 보구나. 예. 그럼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까지 걸어가려면은 하루는 좋게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몸 상태로는 내가 저기까지는 못 가겠다. 그러면은 저 길가까지 가서 히치하이킹을 하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대요, 똘비가. 그래서 산 능선을 따라서 최대한 경계를 하면서 쭉 가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지더래요. 거의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밥을 지금 못 먹은 상태고 체력도 탈수 때문에 많이 빠진 상태여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몇 번을 주저앉고 굴르고 하면서도 살아야겠다 일념으로 계속 가는데 네. 냄새가 싹 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단내는 처음 맡아봤대요. 설탕을 코에 넣어도 이렇게 달게 냄새가 안 날 거래요. 너무 단내가 나가지고 아래쪽을 쳐다봤더니 작은 포도 농장이 하나 있더래요. 포도 냄새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뚜렷하게 느껴진대요, 사람이 후각이. 그래서 일단은 그 밑에 포도 농장에 내려가가지고 포도를 그냥 우걱우걱 씹어서 이렇게 알알이 따서 넣는 게 아니라 입에다 막 밀어 넣었대요, 그냥. 네. 막 입에 밀어 넣어서 먹는데 구역질이 나오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토를 하고 본인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지금 몸 상태가 한 번에 내가 이렇게 먹으면은 지금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입에다가 좀 넣고 하는데 옆에 작게 비료포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넣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포도를 따가지고 거기다 좀 넣고 있는데 사작 사작 하면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쪽을 딱 쳐다봤더니 나이는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외국 사람 나이 우리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가 몽둥이 하나 들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저 사람은 저 창고의 직원은 아닌 것 같고 이 포도농장 관리인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일단 말은 안 통하고 누가 봐도 내가 지금 두드러 맞게 생겼는데 또 근다고 저 사람이 그쪽에 연관이 안 돼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대요. 왜냐면 워낙 위치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대요. 확 산 쪽으로 도망갔더니 살짝 쫓아오는 척 하다가 그냥 안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아, 저쪽 창고 쪽과 관련된 사람은 아닌가 보구나, 조심하자 그러면서 그 길가 쪽으로 한참 걸어서 나갔대요. 근데 길가 쪽까지 어떻게 안 걸리고 가긴 갔는데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손을 드는데 차가 안 서더래요. 지나다니는 차도 생각보다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포도도 좀 먹었겠다. 터벅터벅 걸어서 일단 도심 쪽으로 계속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이정표에 보이더래요. 그 로마라고 써있는 게. 가자. 저 도심까지만 들어가면 난 살 수 있다. 근데 무섭더래요. 괜히 옆에 밴 같은 거 한 대 지나가면은 진짜로 오줌이 나올 정도로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더래요. 그래서 이 길 옆쪽으로 걸어간 게 아니고 히치하이킹 한참 시도하다가 그냥 길에서 옆쪽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비포장 쪽으로 살살 걷다가 길이 없으면 길로 올라와서 걷다 이걸 반복을 하면서 쭉 걸어갔는데 몸이 이 포도 몇 알 먹어서는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더래요. 진짜 눈앞이 노란해지는 게 뭔 느낌인지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와. 그 상태로 걷고 걸어서 도심 쪽에 거의 다 왔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눈이 안 보이더래요. 갑자기 앞이. 눈이 안 보이면서 불빛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불빛을 따라서 걸었대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까지 갔던 거도만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가지고 그 불빛을 따라서 걷고 걷다가 갑자기 환해지더니 앞이 보이더래요. 앞이 보이는데 본인이 걷다가 무릎을 털썩 꿇었고 무릎을 꿇은 곳이 어디였냐면 성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래요. 이 친구가. 되게 외곽 쪽에 있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관광지도 아닌 그런 유럽 쪽 가면 성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로마인데 여기가 어디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여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걸어왔지? 이 생각이 드는데 앞에 아시아인이 3명이 거기서 뭘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국말로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그랬더니 아시아인 3명이 딱 돌아보는데 한국 사람이더래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납치됐다가 지금 나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얘기를 했더니 이 한국분 3명이 지금은 우버가 있지만 그때는 우버가 없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까지 본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일처리를 해주는데 이게 내가 여권이고 뭐고 다 잊어먹었다고 대사관하고 살려주세요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로마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뭐 신고서 같은 걸 쓰고 서류를 받아서 대사관을 와야 뭐 다시 임시 여권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일처리가 또 있나 봐요. 우와.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막 자초지종 설명하고 얘기했더니 자기 친구가 로마에 상주를 하고 있었더만요. 그래도 의리가 있었는지 안 그래도 대사관에 와가지고 신고까지 했었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당신 친구 지금 어디 호텔에 머물고 있고 내가 지금 바로 그쪽 호텔에다 전화를 한다고 해서 친구가 대사관으로 데리러 왔대요. 그래서 친구 부둥켜 안고 울고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나 비행기 티켓 좀 다시 좀 끊어주셔야겠다고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 지구 반대편에서 진짜 이거는 뭐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있을 법한 일이지만 만약에 내가 사라졌다고 해도 이거는 뉴스에도 나올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내 부모, 내 가족은 그냥 여행 갔다가 사라진 건 알겠지.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행 가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또 본인을 데리고 간 사람이. 예. 처음에 승용차로 자기를 끌고 간 사람이. 네네. 이게 함부로 사람을 믿고 그렇게 긴장을 풀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로 뭐 그 팔려가면 죽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이 친구가 딱 이 얘기를 해주는데 마침 저도 로마에서 겪었던 일이 있고 그래서 야 진짜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게 있거든요. 저는 유럽을 배낭여행을 한 6번 정도 갔다 왔어요. 예. 그러면서 저도 많이 느낀 게 있었는데 이 친구 얘기를 이제 차 팔면서 딱 들으니까 내가 예전에 로마에서 한번 겪었던 일이 있어서 그 다음 배낭여행부터는 되게 조심했었거든요. 네. 되게 다행이구나. 진짜 나도 잘못될 수 있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었죠. 이거는 진짜 귀족님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라도. 이게 상상 속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이 누군가를 사주해서 그 꼰대 선배를 그쵸. 잘못되게 만든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는 100% 쉬라고 내가 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이것도 100%고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이건 소설의 근처도 안 가는 완전 너무나 현실이니까 우리 귀족님들도 이런 거는 항상 외국 나가시면 조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 진짜 외국 나가면 기분 네. 좋은 상태로 설레는 마음으로 외국 여행을 가시겠지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진짜 돈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세상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뉴스에 나오는 일보다 뉴스에 안 나오는 일이 더 많아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진짜로. 뉴스에 모든 뭐 사람이 죽었다, 뭐 사람이 누구한테 해를 당했다, 모든 게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동네꼬마님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왜 네. 동네꼬마님 주변에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동네꼬마님이 그런 이야기만 찾아서 물어보고 다니시니까 그러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고 계시니까 그런 일들만 나오는 거지. 별거 아닌 이야기들도 수두룩하잖아요 사실은. 아마 제가 못 들은 얘기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얘기를 전해 듣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네. 그치. 더 심한 일 같은 경우에는 못 듣죠. 당사자가 없는데. 그리고 제 직업 자체가 일반인들과 조금은 다르잖아요. 일반 분들보단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조금 업무적으로 얽혀있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들쑤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다, 또 현실 공포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를 또 알려주셔서 진짜 또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역시나 심장을 쫄려오는 한편의 또 영화 같은 그런 소름 돋는 실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여러분들, 해외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뭐 치안이 잘 되어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는 나라기도 해요. 하지만 항상 위험은 존재하고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거는 잊지 않으시고 해외여행 시 항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아시죠? 뭐 맛있는 거 주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어른 말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